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2명이 나온 가운데 전국적인 추세와 비슷하게 우리 지역도 요양병원에서 다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백신을 맞고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여서 방역당국이 고위험 시설의 추가 접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이 요양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0일입니다. 선제적 검사 과정에서 2명이 확인된 이후 닷새 동안 환자와 종사자 등 6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5명을 제외하면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친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병원 4층과 5층에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여수의 한 요양병원. 지난 12일 선제적 검사에서 11명이 확진된 이후 3명이 추가됐습니다. 이곳 역시 대부분 돌파 감염 사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위험 시설로 분류를 해서 이제 올해 5월부터 접종을 시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아마 면역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이처럼 돌파 감염이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은 이달 말까지 추가 접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고령층은 건강 상태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추가 접종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전라남도는 추가 접종과 함께 고위험시설에 대한 선제적 전수검사를 병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어제 광주 하남 산단의 한 창고에서 난 화재에 대해 이틀째 잔불 정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소방서는 불이 난 물류 창고 안에 가연성 물질이 많아서 진화 작업에 긴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2시 50분쯤 광주시 도천동 하남 산단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나 인근 물류 창고와 음식점 등이 불에 탔고 심한 연기가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나주의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인된 가운데 추가 발생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발생 농장 주변 73개 농가를 비롯해 역학관계에 있는 41개 농가를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고 계열 회사 농가는 아직 검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초인 빅데이터 분야가 이제 양식장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바다 수온과 플랑크톤 서식 환경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창원방송총국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제와 통영 고성의 해양 경계 지점에 있는 한 굴 양식장입니다. 4헥타 면적의 이 양식장에는 태양광 전기 패널이 있고 그 밑에는 첨단 센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수온과 용존 산소량, 염도, 플랑크톤인 클로로필, 산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부산의 한 벤처기업 사무실로 송출됩니다. 경남 굴 양식장 5곳의 데이터를 모아 남해안 양식장 서식 환경을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산소 부족 물덩어리나 적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어민들은 환영합니다. 빈사수송이나 적조에 어민들이 피해 보상에 적극 대응할 수 있고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다양한 빅데이터는 재보험사와 정부 등에 판매돼 수익을 창출합니다.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를 그쪽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해양수산부나 기관에서 미래에 어떤 품종, 어떤 식으로 양식 품종을 잡고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계획할 때도 양식장 빅데이터는 앞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굴과 전복 등의 생산량 예측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아날로그 자료에만 의존했던 남해안 양식업이 빅데이터를 만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세종시가 드론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과 건설 현장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 작업을 하고 있는데 2023년이면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방송총국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원에 놀러온 시민이 배달앱으로 커피를 주문합니다. 업체는 커피를 직접 배달하는 대신 배달용 드론에 싣습니다. 드론이 자동으로 주문자의 위치를 파악해 2km 정도 떨어진 목적지를 향해 날아갑니다. 이어 착륙 지점에 대기하던 자율주행 로봇이 커피를 받아 주문자에게 배달합니다. 주문부터 배달까지 15분 만에 완료됩니다. 세종시가 민간업체와 개발하고 있는 드론 배달 서비스입니다. 식당에서 저희가 있는 데까지는 건강히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드론으로 배송된 거로는 상당히 빨리 온 거죠. 건설 현장 안전 관리와 수목 생육 상태 관리, 불법 현수막 단속도 드론이 척척 해냅니다. 드론은 지형과 관계없이 빠른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재난 안전 상황에서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세종시는 드론 산업을 대표적인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토교통부의 드론 실증도시 선정에 이어 자율주행 로봇 실증 작업도 하고 있어 관련 산업 육성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테스트 베드의 역할을 굉장히 충분히 저희가 끌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로봇하고 드론하고 연계된 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세종시는 기체 경량화 등 기술 고도화를 거쳐 2023년부터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드론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오는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 광주 대구 공동유치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대회 유치에 나섭니다. 오늘 출범식에는 양 단체장과 국회의원, 각 분야 대표 등이 참석해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한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갈라 콘서트와 합동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2038년 아시안게임은 국내 후보도시 확정과 사전 타당성 조사, 현지 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최도시가 확정됩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극복에 기여한 대한의사협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김 지사는 의료계의 봉사 정신으로 코로나 방역 모범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고 전남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록한 것도 의료계 헌신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광주은행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달러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외환 매매 예약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외환 매매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고객이 지정한 희망 환율에 도달 시 외화 정기예금 해지와 외화 예금으로의 이체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노 플라스틱 시민 참여와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용기 주는 착한 카페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협의회는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다회용기 사용량과 용기 주는 카페의 만족도 조사를 함께 진행해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광주 북구가 지난 제13회 광주 비엔날레 기간 동안 지역민과 관람객들에게 호응을 얻은 미디어 파사드 공연을 재개했습니다. 이색 볼거리가 될 이번 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20분부터 비엔날레 전시관 광장에서 진행되고 미디어아트 영상 재편과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버스킹 등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라남도가 국산김치 사용 표시제의 현장 관리를 위해 민간감시단을 운영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달 말까지 각 시군별 민간감시단 75명을 구성해 국산김치 사용 표시제 인증을 받은 음식점 3,180곳을 대상으로 외국산 재료 사용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의 국산김치 사용 표시제 인증업소는 4,900곳으로 전국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2달 동안 열린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의 현장과 온라인 관람객이 4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수목 비엔날레를 직접 찾은 현장 관람객이 10만 5천 명, 온라인 관람객은 30만 5천 명으로 당초 목표를 37%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람객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8.77점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행 중인 대중교통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을 챙긴 보험 사기단 61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 2대는 지난해 6월부터 7개월 동안 전남 동부 지역에서 시내버스 등을 상대로 17번 차례 사고를 내고 1억 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26살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5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운전자나 승객으로 위장해 렌터카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18개 출연기관의 예산 운영과 경영 실적 평가 등 경영 공시 내용이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은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검사에서 18개 출연기관의 경영 공시를 살펴본 결과 재무상태표 등 주요 공시 내용이 누락되거나 잘못 표기된 경우가 많았고 내용도 분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상위 법령에 따라 통일된 경영 공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이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으로는 최초로 감마나이프 수술 5,000회를 달성했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은 지난 2004년 감마나이프 첫 수술을 시작으로 17년 만에 누적 수술 5,000회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마나이프 수술은 절개 없이 방사선을 이용해 환부를 태워 없애는 최첨단 수술법으로 주로 암세포가 뇌로 전이된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이 저감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환경부는 여수시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화학물질 배출 저감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을 상대로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상 사업장은 여수시 3곳, 충남 서산시 4곳입니다. 주말 사이 추위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이번 한 주는 늦가을의 정취를 즐기기에 좋겠는데요. 한낮 기온 광주가 17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광주가 현재 5도 안팎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큰 일교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광주와 장흥, 장성 등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져 있는데요. 광주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정보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추위가 주춤하는 틈을 타 미세먼지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다행히도 보통 수준 유지하겠지만 내일은 공기가 탁해지겠는데요. 내일 초미세먼지 농도 광주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오늘의 생활지수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에 낮 동안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예상되면서 외출과 빨래하기 좋은 날씨 예상되고요.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서 세차하기에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한데요. 현재 기온 담양과 화순 3도로 쌀쌀합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7도, 순천 19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목포 17도, 영암 18도, 강진 19도 등 한낮 기온 18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은 2,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신안도 낮 최고 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요. 온화한 날씨 보이겠는데요. 수능일인 목요일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